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춘문예 당선 소설인 목선을 나는 이렇게 썼다. 이것을 고백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67년 9월) 어느 날 나는 스님처럼 머리를 하얗게 깎아버리고 나를 나의 내면에 가두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소설을 한 편만 매달리도록 회초리질을 했습니다. 소설을 위하여 나를 내 속에 감금한 첫 번째 사건이었을 터입니다. 대개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러 편을 써서 하는데, 그때 우리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신춘문예는 꼭 한 편만 써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편만 평생 쓰라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소설을 쓰되 그 중에서 가장 좋다 싶은 한 편을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응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산골 초등학교 초임 교사인데다가 28살 나이로 신혼이던 나는 외부의 힘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불러내어 닭 잡아주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동료 교사들이 숙실로 끌어내는 대로 끌려가서 닭과 술래기 바둑 두고 장기 두고 화투 치고 술에 푹 젖어 살고 젊은 아내와 깨쏟아지는 사랑 노름을 하고 나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에 대한 생각은 물론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자각을 한 나는 머리를 깎아버리고 숙직실 출입을 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소설 쓰기에만 몰입한 것이었습니다. 신참 초등학교 교사가 머리를 하얗게 깎아버렸으니 그때 그 학교의 교장 교감과 동료 교사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했을 것인가. 무엇을 소재로 쓸 것이며 어떤 배경으로 이야기를 펼쳐야 할까? 신춘문예에 응모할 소설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신한 소재를 구하기입니다. 특이하고 새로운 소재를 구해 썼을 경우 그 시인 작가의 시각을 일단 신뢰하게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19살 되던 해부터 3년 동안 서민 고향마을에서 김양식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 사람들의 삶을 형상화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땅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나 어촌 이야기를 소설 공간으로 끌어올리는 작가는 예나 이제나 희귀합니다. 나는 그 희귀한 이야기를 선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소설의 제목을 목선이라 정했습니다. 그것은 전공포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인 우주적인 자궁으로서의 바다와 목선이란 제목은 소재와 주제를 모두 함축합니다. 목선으로서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당시에 유치원 선생의 상선이라는 시를 읽었는데 그 순간 가슴이 찌르르 저렸습니다. 그 시의 첫 줄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배의 대명사는 he가 아니고 she이다.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로는 목선이 남성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여성성을 가진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읽는 순간 나의 가슴이 찌르르한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 불붙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소설 작품에서는 동기라고 말합니다. 소설적인 동기. 그러니까 동기는 충분한 것이죠. 목선에서 여성성을 발견하고 나자 그것이 생명을 가진 것으로서 내게 다가왔고 여인 이코르 목선이라는
현실적인 등식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는 데는 다음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와 여성이 어떻게 동격이 되는가. 어려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나루에서 처녀 뱃사공이 손님을 실어 나르는데 그녀의 배에 오른 한 선비가 음험한 농을 걸었습니다. 내가 네 배에 탔으니까 이제 너는 내 몫이다. 처녀 백사공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의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배를 저었고 마침내 맞은편 나루에 이르렀습니다. 선비가 배에서 내리자 처녀 뱃사공이 선비를 향해 내 새끼야 잘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선비가 화를 벌컥 내며 처녀 뱃사공을 향해 이런 못된 년 하고 말하자 처녀 뱃사공이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손님께서는 제 배 안에 오래 들어있다가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하나가 꽁트 같은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속에서 그 배와 여성의 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나는 처음부터 소설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지 않다면 내 이야기를 누가 읽어줄 것인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려면 등장인물들 사이에 갈등 대립이 치열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갈등 대립이 치열해야 이야기와 서술하는 문장 하나하나에 탄력이 있게 되는 법입니다. 가령 김동리의 황토기에는 운명적으로 만난 두 장사가 만나면 피투성이가 되도록 서로를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들 사이에 여자가 끼어 있고 삼각관계가 형성되면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대개의 모든 좋은 소설들에는 그와 같은 구도로 짜여 있습니다. 나의 소설 목선에서 대립 갈등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새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그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야기의 틀을 어떻게 짤까? 구성입니다. 문예창작과 김동리 선생에게서 나는 단편소설의 주요 인물은 절대로 많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단순한 주제, 단순한 인물, 단순한 구성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 가르침대로 했습니다. 석주, 태수, 양상댁 세 사람으로 설정했습니다. 석주란 남자 주인공과 태수란 남자가 양상댁이라는 여자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도록 구성했습니다. 물론 그 세 인물 모두 생명력이 왕성한 사람들로 설정했습니다. 어촌 사람들은 출렁거리는 마녀 같은 바다처럼 생명력이 왕성한 사람들입니다. 양산댁은 새로 지은 목선 한 척을 가지고 있다.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석주와 왕년에 씨름 선수였던 태수는 목선이 없으므로 그녀의 새 목선을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 목선 여인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태수와 석주가 서로 목선이 없기 때문에 그 목선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사실은 그 과부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선과 여인이라는 구도가 성립되니까요. 석주는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갔다가 오자 아내가 외간 남자와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소유였던 목선마저 팔아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석주는 필사적으로 목선을 하나 구해야 하고 그 목선으로 오징어 잡이를 하여 돈을 벌어 어떤 여자인가를 맞아들여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그는 봄, 여름, 가을 세 철 동안 그녀의 목선을 빌려 쓰는 조건으로 하고 겨울 동안 양산댁 내 긴 머슴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봄, 여름, 가을 세 철 배를 빌리기로 하고 그 집에서 겨울 동안 머슴살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 소리를 했는데 봄이 되자 양산댁이 자기의 목선을 태수에게 빌려주기로 마음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주된 이야기는 석주가 목선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줄거리가 구성이 되죠. 서두를 어떻게 쓸 것인가? 단편 소설은 서두를 잘 써야 합니다. 특히 첫 문장을 잘 써야 합니다. 첫 문장에서부터 독자를 사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두에서 사건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서두를 썼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최시선을 빌려다 쓰기로 하고 지난해 겨울 동안 양산댁 내 김채치 머슴을 산 석주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것이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에 이야기 줄거리가 가닥이 잡히고 있죠. 그 다음에 결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결말은 서두와 똑같이 중요합니다. 주제는 숨은 그림처럼 결말 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운을 길게 아름답고 인상적이게 남겨야 합니다. 나는 이 소설의 결말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에 잠겨 있으므로 한 40대 초반 남자의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사법고시를 6번 보았지만 번번이 낙방을 했는데 7번째 보아 합격했습니다. 합격을 하는 날까지 그는 신선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굶기도 하고 여름철에는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공부를 하고 겨울이면 잉크가 얼어 터지는 냉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책을 팠습니다. 한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날 밤 호련히 자살을 해버렸다. 왜 그랬을까? 그것에 대하여 정신분석학자들이 허무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 동안 어떤 것을 얻으려고 분투하다가 그것을 막상 성취하고 나자 세상이 너무 하잘것없고 허무하여 자살해 버린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논리였지만 나는 그의 자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슬프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허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 허무를 극복하는 생명력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암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때 까미의 실천 철학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시지포스의 신화입니다. 시지포스는 바위더리를 산꼭대기로 굴리고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려놓은 바위가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것을 굴리고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상에 올려놓자마자 또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산 아래로 가서 그것을 새로이 굴리고 올라갑니다. 그의 작업은 이 천지 우주가 존재하는 한 계속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실존이고 운명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삶, 허물을 극복하는 생명력, 그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 소설을 꿀맺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다가 허물을 극복하는 의지를 담겠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석주가 태주를 물속에 처박아 버린 다음 맨 마지막에서 사건이 이와 같이 됩니다. 석주하고 태주가 싸우는데 태주를 물속에 처박아 버린 다음 양산댁마저 물속에 처박으려고 하자 양산댁은 배 가져가시오. 그런데 나는 배 없이 어떻게 살 것이오? 하고 말했다. 목선과 더불어 자기까지 가져가라는 것 아닌가. 배와 여인을 한꺼번에 모두 얻고 난 그 순간을 결말 부분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소설의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먼 바다에는 한가로운 잔물결의 일항들이 햇빛을 받아 금빛
고깃비늘처럼 반짝거리고 그 반짝거림 속에 오징어 잡이 배들이 장난감처럼 조그맣게 보였다. 이것이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고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대로 단편 소설은 문장을 섬세하고 밀도 있게 써야 하고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림 그리듯이 형상화시켜야 한다. 나는 소설을 다 써놓은 다음 문장을 수없이 많이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건방진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소설을 봉투에 넣어 들고 우체국으로 가서 발송하며 이 소설이 틀림없이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가 쓴 목서는 단편 소설을 쓰기의 정답 같은 소설일 터이므로.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1968년 신춘문예 당선 작품인 목서는 나의 문학 인생을 운명지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20대 초반 3년 동안의 고기잡이 김영식을 하면서 황막한 야만의 바다와 싸우는 신선한 삶을 산 덕분입니다. 때문에 나는 바다를 서정적이고 시적인 것이 아닌 산문적인 바다, 삶의 아픈 현장으로서의 바다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의 모든 작가들이 도시 감각의 소설 혹은 농촌 소설을 쓸 때 저는 유일하게 어촌 소설 혹은 바다 소설을 썼는데 그것의 시작은 당선작 목선으로부터였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내 삶은 부채살처럼 펼쳐져 왔습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내 인생 모두가 소설 목선과 바다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의 첫 소설로 발표된 목선을 이렇게 썼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청년 시절에 참 대단하게 그 각오하고 소설을 잘 써서 내가 이 소설로 평생을 먹고 살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춘문예를 만약에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준비하는 사람은 소설 여러 편을 쓰되 그 가운데서 딱 하나를 가지고 그것에다가 승부를 거십시오. 그것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띄어쓰기 하나 틀리지 않고 매끈하게. 이 소설 길이가 꼭 80장입니다. 지금 그 단편 소설의 표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제가 쓴 목선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소설의 기본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단의 거목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이 출간되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한 길, 사람이라면 걸어야 하는 길. 바닥만 보느라 작아진 우리 어떻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늘이 가리켜 주었던 화엄의 길. 대작가가 제시하는 구제의 길,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 지금 걸어보세요.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